91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2022년 초에 졸업을 해서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제 친구들도 많이 아버지께 수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자주 이러시진 않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실 삼성한과 원장 김병진, 차정은 그리고 저는 아들 김동우입니다. 환영합니다. 제 아들이고요. 얼굴 봐도 많이 닮았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안과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 김동우입니다. 와, 멋지십니다. 두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선후배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편은 특별히 오드 앤 뉴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전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의대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김동훈 군께서 이제 원장님께 라섹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왜 어떻게 두 분이 의대에 들어가게 되셨는지. 의과대학을 가게 된 동기는 제가 남을 도와주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데 성격이 좀 꼼꼼하기도 하고 가서 공부하는 거나 그런 게 적성에 잘 맞고 했고요. 안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내과, 성형외과, 안과 3개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안과가 기전하고 병을 치료하는 내과하고 그다음에 꼼꼼하게 미세 수술하는 뭐 성형외과 중간에 접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과와 외과의 접점에 있다고 생각해서 안과를 결정하게 됐고 하고 나니 제 적성에도 되게 잘 맞고 해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아드님께도 그러면 안과 의사를 추천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안과를 뭐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진 않았고 솔직하게 말해봐. 저도 다른 과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선 안과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한 점이 독보적인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도 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모두 다 안과 의사한테 물어볼 정도로 이제 눈이 굉장히 특정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다룰 수 있다는 그 전문성이 매력으로 다가왔었고,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수술하는 의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 고민하다가 안과를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비슷하네요. 선생님께서는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1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아주 올드죠. 굉장히 오래됐고요. 저는 2022년 초에 졸업을 해서 졸업한 지는 2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전국 의과대학이 다 비슷했는데 100일 당직이라는 게 있어요. 100일 당직이요? 아세요? 100일 당직? 저도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병원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100일 동안요? 100일 동안 못 나와요. 일이 뭐 12시 전에 끝난 적이 없어요. 밤에 그렇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언제 쉴 수 있는 거예요? 외래 어시스트라고 교수님들 도우면은 서 있거든요. 근데 망막 환자 볼 때 물을 끌 때가 있어요. 서서 잠깐 조는 거예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방금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얘기하셨듯이 100일 당직이라는 것 자체는 사라졌는데 그래도 실제로 처음 일 배울 때 굉장히 어색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집에는 자주 못 갔던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은 이제 집에는 거의 못 가고 병원에서 주로 지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이요? 오, 많이 좋아졌는데요, 쌤? 혹시 아버지께서 라떼는 말이야 자주 이러시진 않으신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우 군이 이제 원장님께 직접 라섹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라섹 수술이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에는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섹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전의 엑시머 레이저라고 이제 1990년 전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대학병원에 전공의 할 때 본 게 멜 50이라고 있었어요. 멜 50 이제 저희 병원에 있는 멜 90인데 그때 처음 나온 게 멜 50이라는 장비가 나왔었고요. L50, 60, 70까지가 브로드 빔 방식이라고 옛날에는 그 레이저 빔이 큰 이렇게 덩어리로 나와서 소리도 정말 텅텅텅 나오면서 이렇게 깎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나무를 깎는 데가 대패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5년, 6년에 멜 80이 그때 나왔는데 플라잉 스폿이라고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 방식은 파인한 빛이 점이 나와서 깎는 거예요. 훨씬 이렇게 파인한 작아졌네요. 점이 네. 수많은 점이 나와서 쫙 요건 사포처럼 이렇게 곱게 잘
그렇게 깎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저희 아들 수술도 L80으로 했기 때문에 플라잉 스폿이 나온 그 이후에 라식도 옛날에는 마이크로 케라토미라고 해서 칼날이 있었거든요. 각막 절편이라고 뚜껑을 만들고 그 밑에 레이저로 깎아주고 덮어지는 방식이었는데, 칼날이 이제 암만 해도 좀 무뎌지거나 절편이 잘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했었고요. 요즘 방식은 좀 이제 더 발전되게 스마일이나 클리어 수술이라고 해서 아주 입구를 조그맣게 열고 펜토초 레이저를 갖고 렌즈 모양으로 한쪽을 이렇게 렌즈 모양으로 절삭을 해서 빼내면은 회복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게 이제 스마일 수술, 클리어 수술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했죠.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발전된 게 제일 효과도 좋고 좋은 수술일까요, 선생님? 그게 모든 그 경우에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스마일류의 그런 수술은 고도 근시나 원시 혹은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재수술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각막이 얇다든지 고도 근시라든지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라섹 수술이 더 낫죠. 동욱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께 직접 수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건가요? 이제 제가 받았을 때가 막 대학을 들어갈 새내기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아는 믿을 만한 안과 전문의가 아버지뿐이어서 그래서 고민 없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조금 무섭거나 뭐 그러진 않으셨어요? 흔히들 이제 고민하는 부작용, 뭐 빛번짐이나 건조증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수술 받으러 가보니까 굉장히 좀 편안한 환경에서 그렇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고,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한 3일 정도는 굉장히 아팠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다운받아서 듣고 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정도부터는 잘 보이기 시작했고요. 건조증이 아닌 빛번짐도 개인적으로는 한 2달 정도만 이렇게 인공눈물 좀 넣고 신경 쓰였었고, 그 이후로는 전혀 불편함 없었습니다. 그럼 시력이 얼마나 좋아지셨어요? 오른눈 한 0.5, 왼눈 한 0.4 정도였는데 이제 수술 받고 나서는 지금까지 양눈 1.2로 아주 잘 보이고. 지금까지요? 헉, 수술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거의 10년은 안 되고 8년?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정도 됐는데, 환자들이 와서 제일 걱정하는 게 안과 선생님 가족들은 수술 안 받는다면. 그러니까 아니 안과 의사들은 다 안경 끼고 있으시면서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들도 수술했는데 뭔 걱정이냐 하면은 정말 직접 시켜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은 없으셨어요, 선생님?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제가 많은 수술을 해봤고, 특히 이런 라식 라섹류 수술은 이제 뭐 도박이 아니고 과학이고 거의 예측치가 거의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좋은 시력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시력을 좋게 유지하는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따로 꿀팁이랄 건 없고 그냥 본인 평생 동안 눈 건강을 위해서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거 보는 것만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한 50분, 55분 하면은 뭐 잠깐이라도 뭐 5분, 3분에서 5분에 좀 쉬어주면서 인공눈물 넣어주고 멀리 좀 보고 눈을 좀 풀어주면은 훨씬 덜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휴식 시간을 꼭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아드님뿐만 아니라 삼성안과에 계신 직원분도 수술을 해주셨잖아요. 이날부터 이제 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 퇴사한 사람 포함해서 한 10명 넘게 제가 오, 많이 해주셨네요. 네. 고요. 직원들은 옆에서 맨날 제가 수술하는 거 보고 결과를 다 이제 결과 어떤지 제일 잘 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눈도 맡기고 심지어는 또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구들 많이 데리고 와서 맡기고 다 만족해하는 거 보면은 뭐 제가 수술을 잘 못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명진 원장님 그리고 아드님 이제 김동욱 군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같은 길을 가는 안과 의사 동료잖아요. 동료가 된 거가 굉장히 뿌듯하고 좋고요. 해주고 싶은 말은, 보통 이제 의사들이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소홀해지기 쉬운 게, 환자나 고객을 이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환자는 병원에 오는 이유가 불편하고 좀 힘들어서 오는 거잖아요. 따뜻하게 잘해드리자, 그런 마음을 좀 잃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와 같이 안과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깨닫는 것 같고, 사실 제 이제 롤모델이 아버지인데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와 같이 훌륭한 안과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섹 수술이 고민이신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똑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한테도 제가 매번 해주는 말인데 네, 빠빠익선이라는 점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네, 좋다라는 의미인데 어쨌든 저는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하고 잘 보이는 기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수술을 일찍 하게 되면 실제로 제 친구들도 많이 네, 아버지께 수술을 받았고요. 진짜요? 영업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 친구들도 거의 다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고민이 된다면 한번 원장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 메시지는 빠빠이선인 것 같아요, 선생님. 빠빠익선. 네. 좋습니다. 선생님 빠빠이선하고 우리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빠빠이선. 빠빠익선. 나중에 아버님이 병원에서 같이 일을 하실 건지 제가 이제 아버지랑 많이 닮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큰 혼란 없이 오. 네, 잘 치료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 하시지 않으시겠죠?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아, 아빠 왜 이렇게 하세요? 너무 스타일이 올드해. 막 일부러 이러면서. 제가 잔소리를 듣지 않을까? 아,